1시간 뒤엔 증시바우텐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바우텐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양상. 일단은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1%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함께 동반해서 다시 87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이 나왔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가 줄어든 수준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의 입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인위적인 감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오늘은 결국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사실상 감산을 인정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제는 바닥이다.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오늘 64,500원까지 2%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또 어떤 종목들 이렇게 반도체가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2차 전지를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파워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20개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알짜배기 투자 정보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했는데, 이 종목 매수하고 싶었는데, 혹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하다. 이런 구체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또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체크를 해서 반영해서 그 해답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을 두 분, 대한증권일보의 배대은 팀장, 박재성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좋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훈훈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대은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하이브와 JYP엔터, 황금ST, 대주전자재료, DB하이텍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박재성 팀장의 픽은 K카, PNT, T로보틱스, 에코앤드림, 미스터블루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저희가 이렇게 공개해드린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나 아니면 또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링크가 공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세요. 배대은 팀장 혹은 박재성 팀장의 이름 3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두 분과 함께 좋은 정보도 공유하시고 두 분도 역시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자, 그럼 바로 종목 릴레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배대은 팀장의 픽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이브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요? 자, 하이브는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승세는 이제 BTS 멤버 중에 지민이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내었고, 그쵸.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BTS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싱글 앨범을 냈지만 이렇게
크게 반응이 온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BTS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라는 이제 앨범에서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가 핫 100에서 1위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BTS 사이에서도 처음으로 나왔던 일이고 단독 솔로 앨범으로는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BTS 전체적인 앨범으로는 많이 나왔지만 솔로 앨범으로는 처음이었는데 지민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매량 자체도 순위권으로 같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이브는 지금 7% 이상으로 상승세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3일 연속 하이브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는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게 사나 레이블 첫 보이그룹이 5월 30일에 데뷔한다는 소식이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프로듀서 겸 아티스트 지코가 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르세라핌이 5월 1일 날에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도 소속 뉴진스 또한 3일 코카콜라와 협업 제로 또한 인기세를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뉴진스는 지금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벌써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순간이며 올 여름에 또 신보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면 단기가 아니라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브를 첫 번째 종목으로 배대현 팀장님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K카 말씀을 K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서 이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 K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감으로 지금 타이밍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고차 수요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급감했다가 이 금리 상승에 대한 해소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중고차 시장이 화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수요가 다시 한번 지표로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난해 하반기에 중고차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서 취소건들이 많이 생기나 했으나 사람들이 완성차를 사는 것보다는 금리가 오르는 것이 멈추자 그냥 중고차를 사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인지 중고차 판매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 만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의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금리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카 같은 경우에는 유명 배우죠. 이정재를 모델 삼아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주가 14,300원 정도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카 첫 번째 종목으로 박재성 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배대현 팀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JYP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자, 엔터. 이번에도 엔터 관련주입니다. 네. 지금 하이브의 상승세로 인해서 일단 엔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 가지고 JYP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 그리고 원가 구조 저하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수준의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지분 법이익 증가 등과 법인세 비용 증가 등 순이익률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기대감 쪽으로 본다고 하면 자 이제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죠.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는 엠믹스가 이번에 신규 앨범을 나왔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빌보드 200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빌보드 122위를 비롯해서 아티스트 100에 그리고 이머징 아티스트와 히트시커스 등등의 전체적으로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엠믹스는 4세대 아이돌 중에서는 조금은 여태까지 경쟁력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꾸준한 신보 발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글로벌적으로 빌보드의 차트인을 하면서 조금 더 기대감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더욱더 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한물 간 아이돌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글로벌 적으로 또 북미 쪽으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월드 투어를 열게 되면 계속해서 매진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 발생이 계속 극대화되고 있고 이번에도 신보를 발매하면서 또 빌보드 200에 계속해서 차트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JYP의 아직까지 여력은 죽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엔터주를 연속으로 2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네, 아니 저희 배대현 팀장님은 엔터주를 좀 되게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자동차 쪽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차를 그중에 좋아하세요? 장비 쪽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 말씀을 PNT 요? 드리겠습니다. 자, PNT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중순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2차 전지 장비 제작
판매하는 이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롤투롤 장비 기업입니다. 자,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 자, 양극재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이 완성차 그다음에 혹은 전기차에 대한 밸류체인 종목들을 모두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중에 PNT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이 될 수 있는 네. 상황을 만들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PNT가 1,500억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를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이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은 즉 수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장을 늘리겠다. 그렇기 위해서 투자를 1,500억 정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올해 신규 수주가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24년까지 이 추정치는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한 8천억 정도 물량이 소화 가능한데 향후 1.5조 원까지 이 캐파를 늘려야 되는 부분은 기업이 그만큼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주가 상승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할 매수로 조금씩 보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의 진심인 박재성 팀장님은 PNT를 두 번째로 주셨고요.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 세 번째 종목이요. 네, 이번에 황금 ST 종목 황금 보도록 ST.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및 니켈 관련주로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자, 니켈 관련으로는 얼마 전에 한 번 더 파동이 있었고 크게 또 이슈가 되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뭐가 크게 마무리가 됐다.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니켈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으로도 계속 체크가 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기대감으로는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다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양호한 매출이랑 계속해서 성장성 수익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국내 건설 투자의 부진에도 계속해서 스테인리스 강판 수요가 견조하며 판기 상승과 공사 및 임대 수익도 증가해서 전년 동기 양호한 매출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조정이 또 예상이 되고 있으나 전방 자동차 및 기계 산업의 생산 증가와 국내 건설 투자 회복세 등으로 공사 및 스테인리스의 수주 증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매출 성장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니켈 쪽과 2차 전지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소재료들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으로는 계속해서 망할 수가 없는 테마입니다. 꾸준히 상승 여력을 받을 수 있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이라이트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LG 엔솔 등 배터리 쪽으로도 공급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R&D를 투자한다고 하면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황금 ST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네, T-로보틱스 말씀을 T-로보틱스.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산업도 기대감에 대한 이 상황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이 산업에 대한 변화를 네. 촉진시켜주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형 진공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저희 어렸을 때 SF 영화 보면은 공장 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옮겨주는 로봇 네. 이런 것들 보셨을 텐데 그쵸. 그러한 부분들이 1차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공장과 그다음에 반도체를 만드는 그 시설 안에서 물류를 이동해주는 로봇은 인건비를 굉장히 큰 폭으로 절감시켜주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익 성장을 빠르게 나타낼 수 있는 산업이 핵심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이 이 T-로보틱스 주요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의 자동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무인 운반차, 자율 이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공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로봇, 물건을 배달해주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켜주는 기업입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거래량이 터지거나 장대 양봉, 그다음에 상한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관심을 받게 두실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천천히 보셔야 될 종목만 항상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9,850원에서 1차적으로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주 최근에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봐야 된다. 그중에 T-로보틱스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 배대현 팀장님
네, 이 다음 종목은 이제 대주전자재료인데 대주전자재료. 조금 당황스러운 게 오늘 지금 이미 13% 네, 급등을 하고 급등했어요.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약간 좀 당황이 되고 있는데 네. 자 일단 어쨌든 말씀을 드리도록 부담 하겠습니다. 갖지 마시고. 네, 대주전자재료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도 회사 자체가 탄탄하고 펀더멘탈도 괜찮은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성은 하락했던 부분 때문에 크게 기대감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만큼 수익성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실리콘 음극재와 LED 형광체 수요 증가, 그리고 설비 증설 등을 통한 생산 능력 확대에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조금 더 저는 매력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부터 이제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본격화를 키우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2024년부터 형광제, 전장용 MLCC 페이스트와 태양 전지 부문에서도 성장의 실적을 계속해서 기대할 거고 고객사들과 향후 전장용 MLCC의 비중을 확대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과 판매량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꾸준히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성장 주도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꾸준하게 상당히 클 수 있는 거대형 회사다라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어제도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좋은 펀더멘탈 가지고 있다. 여기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 박재성 팀장님. 네, 에코앤드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경 촉매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네. 자, 이 종목도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한 부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양극재 안에 들어가는 전고체, 전구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전구체를 생산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전구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구체는 양극재에 대한 물질로서 한 60%에서 70% 정도 양극재의 중요한 안에 포함이 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구체와 리튬을 섞어야지만 완벽한 양극재가 만들어집니다. 그 전구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에코앤드림이 자, 이 양극재에 대한 공동 개발, MOU, R&D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에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네. 지금 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내에서 하이니켈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에서 큰 부각을 받고 있는데 자, 소입경 전구체 대량 생산에 대해서는 국내 독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봉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5천 톤 규모의 캐파 증설이 가능한 부분인데 제2공장으로서 제2만 톤에 대한 캐파 증설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4배 정도 이상 캐파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주가 반등이 혹은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트라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땡. 좋습니다. 자, 에코앤드림 역시 2차 전지 관련 종목 하나 박재성 팀장님도 주셨고요. 이번엔 배대현 팀장님. 네, 이번에 DB 하이텍 한번 설명을 하이텍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요. 네, 이거는 2주 전에 제가 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던 종목이었고 그 이후에 약 50%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네. 지금도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있다. 꾸준히 볼 수 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B 하이텍에 관련해서 일단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파운드리 전문 기업입니다. 파운드리는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국내는 파운드리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익이 있는 이제 나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8인치 비메모리 파운드 업체로 이제 LDI, 아날로그, CIS, 로직 등의 제품을 생산하며 산업 특성상 이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원래는 팹리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3월 초에 이제 물적 분할을 선택을 하면서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해서 역량을 쏟겠다. 계속해서 R&D를 투자하고 글로벌 파운드리 전략 방향에 맞춰서 이제 파운드리와 팹리스 사업 분리를 하고 전문성을 한층 높여서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움직이면서 꾸준하게 좋은 기대감을 받았고 황금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다양한 호재들이 겹쳐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팹리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지게 이제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반도체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경쟁력은 꾸준히 있고요. 다양한 부분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키파운드리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과 한국 팹리스 산업 등과 같이 하는 상생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DB 하이텍 반도체 관련 종목까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네, 미스터블루 말씀을 미스터블루.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주가,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는 회복과 성장성에 대한 타이밍을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미스터블루 역시 웹툰 사업과 게임 사업을 통해서 주요 매출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자, 이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웹 소설, 그다음에 게임 출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산업에 대한 회복과 기업에 대한 성장성 타이밍이 잘 맞는 종목이고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분기 신규 게임 출시를 통해서 아시아 쪽 진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잘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차트의 기본적인 성질, 자, 갭 구간은 항상 메꿔야 되는데 그 갭 부분에 대한 물량 소화를 잘 해낸 상태이고, 자, 이 갭 구간을 메꿔 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으로 물량에 대한 소화까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과 유럽 쪽에 대한 이 진출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에 대한 평균 단가가 한 3,100원 정도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조금 적은 비중으로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과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년 대만에 출시하면서 성장성에 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블루 컨텐츠 관련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해드리겠고 오늘 시장 상승 탄력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주 동안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어간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 짙어져 갔는데요. 다만 간밤에는 나흘 만에 소폭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추이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확대해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1.1% 넘게 오르면서 2,481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가량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871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어닝 쇼크가 나타났는데요.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95.7%나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기지 못한 것은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으로는 가장 크게 반도체 수요 둔화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내려앉으면서 출하 부진과 또 가격 하락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감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위적 감산이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던 삼성전자지만 수요 변동에 대응할 만큼 물량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또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와 전지 등 차세대 기술 세 분야에 대해서 향후 5년간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도 내놨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과 또 정부의 지원 소식에 힘을 입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했는데요. 종목별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가운데 개장 직후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SK하이닉스고요. 하나 마이크론이 크게 약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가 나오기 전에 감산을 예상을 하면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모두 다 일제히 상향을 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상향이 된 목표가는 대체로 78,000원에서 8만 원 사이라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관련주들을 보실 텐데요. 현대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10% 이상의 실리콘을 함유한 음극재 배터리를 차기 전기차 모델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리콘 함유량이 높은 음극재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 셀당 에너지 밀도가 3배가량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 흑연 음극재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현대차는 실리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이 전기차의 성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인데요. 전기차 배터리용 음극재에서 실리콘 비중을 15%까지 향후에는 늘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리콘 음극재는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을 중심으로 해당 음극재를 기반으로 하는 2차 전지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년 차기 전기 차량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모델 중에서 이 실리콘 10% 이상 음극재 배터리를 가장 처음으로 탑재할 차량으로는 아이오닉 시리즈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실리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소재 업체들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리콘 관련 종목들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는 종목은 KBG입니다. 2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인데요. 현대차의 협력사기도 하고요. 또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대주전자재료가 공급을 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을 준비했는데요. 하이드로 리튬이 2차 전지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실시권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토목용 특수 자재를 주로 판매하던 기업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리튬 소재 제조 기업인 리튬 플러스에 인수가 된 이후에 상호가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2차 전지 소재를 제조하는 이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이번에 확보한 기술 실시권은 저순도 탄산 리튬을 이용하는 기술인데요. 리튬 2차 전지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제조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향후 20년간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측은 앞으로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대량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리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과 실적을 고려한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이드로 리튬의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오늘 장에서 4.1%가량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5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10개의 종목 시청자분들 잘 보고 들으시면서 이거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인데 매수가 알고 싶다. 아니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고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이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댓글을 달아주셔도 저희가 반영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또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10가지 종목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10가지 종목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추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배대은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박셀바이오와 ST팜, 파라다이스, 넷마블, 테크윙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박재성 팀장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DA 테크놀로지, 세아 메카닉스, DI 동일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들, 저희가 공개해드린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투자 노하우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함께 또 좋은 정보들을 함께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링크가 공개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배대은 아니면 박재성 이렇게 두 분 팀장님의 이름, 성함을 문자로 주셔도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두 분의 전문가님도 좋은 정보 많이 채팅방에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배대은 팀장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박셀바이오 한번 보도록 박셀바이오요?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 주이고요. 당연히 자 이제 이 동사는 2010년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임상백사연구개발산업단에서 설립한 업체로 면역체반을 활용한 항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뭐 항암 치료제 그리고 그쪽에서도 뭐 간암 치료제 등이 메인 사업이다, 메인 개발을 하고 있는 줄기세포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2차 임상으로 꼭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PDLA, PDL1 표적 이제 키메릭 항원수 용체를 이제 T세포 치료제의 전이상 결과를 내달 미국 암학회 발표를 하겠다고 20일 날에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고 3월에는 국내 특허를, 지난 8일에는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형암의 대상으로 한 전이상 결과에 대해서 효능을 확인했다라고 나오고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하는 AACR에서도 발표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암세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난치성암이나 재발암에 대해서도 이제 과제 중으로 하나를 꼽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면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는 이번 달 16일 날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딱 보고 있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적인 암학회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셀바이오 지금 좀 매수를 해놓고 이 이슈가 나올 때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네, 저는 뒤에 5개 종목들도 이 완성차와 전기차 밸류체인 종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서도 이 오전장 업앤다운 오늘 주목받는 업종이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네. 실리콘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이 주행 거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시켜줄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전기차 운행을 직접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기차를 실제로 운행을 하고 지방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지방 먼 거리, 굉장히 장거리 운전을 해봤는데 사실상 차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충전에 대한 부분, 가다가 전기를 충전해야 될 때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앞에 대기하는 차가 한 2대만 있어도 휴게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2~3시간이 넘게 그쵸.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아직 부족하구나 해서 아직 부족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지만 수익을 또 볼 수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일전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음극재에 대한 부분으로 20년도서부터 대장주를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양극재에 대한 부분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음극재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필두로 필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탑픽 중에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ST팜 한번 ST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도 바이오주입니다. 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코스닥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 거품이 많이 이제 버블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한번 급등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바이오 시장 자체가 흐름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지금 특히나 시장이 또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코스닥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바이오주들이 또 한 번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이 움직이면 그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테마 전체 자체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팜은 그중에서도 두 가지 토끼를 좀 잘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바이오주를 볼 때는 사실 펀더멘탈이나 이제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고 임상이 한번 성공하면 거기에 대해서 큰 펌핑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나 펀더멘탈을 아예 보진 않는데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 개발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제 매출들을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고 있는 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펀더멘탈을 보면 꾸준하게 성장세가 보이고 있고 2020년과 비교를 했을 때 2022년은 2배가량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바뀐 만큼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이미 또 진행하고 있는 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항암제에서도 또 미국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이오주 2개 연속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 한 네. 기업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지만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종목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고요. 자,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전력비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신규 공장 설립으로 인해서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지박 및 동박에 대한 부분, 이 기업에 대한 주요 비즈니스 매출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시장 컨센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 너무나도 상승한 이 전기세, 전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번에 북미 쪽에 공장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 북미 증설을 통한 북미 공장 쪽에서는 이 전력비에 대한 부분이 한 70% 이상 세이브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익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에너지가 99% 정도가 수력으로 발전하는 만큼 전기세에 대한 비용이 절감하면서 기업에 대한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큰 포인트다. 플러스 시장에서 음극재와 동박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 미중 무역 전쟁과 미국 IRA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진출이 조금 힘들어진 만큼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배대현 팀장님. 네, 파라다이스 종목 파라다이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저, 호텔, 관광 관련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이제 국내 카지노 사업계가 총 17개이며 이제 외국인 종목이 16개, 내국인 대상 카지노가 1개로 사업 형태를 전이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호텔 관련 부분에서 해서도 이제 다양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룹입니다. 자, 특히나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그리고 워커힐, 제주 매종 글래드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보통 이제 이런 여행을 갈 때 한 번씩은 다 언급이 나오는 호텔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특히나 이제 매출 관련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사실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도 계속해서 준수한 매출액을 발생을 했으며 2022년에는 2020년과 2021년에 적자가 났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코로나가 풀리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여행이나 관광 그리고 호텔 같은 숙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주요적으로 체크를 할 게 16개의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중국인 입국자 규제 완화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런 카지노나 면세점 쪽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수혜를 입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혜를 아직은 입지 않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은 더욱더 큰 매출 증진을 발생할 수가 있어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파라다이스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집중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네, DA 테크놀로지 말씀을 DA 드리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탑픽으로도 꼽았었던 종목입니다. DA 테크놀로지, 레이저 노칭과 스태킹 이 두 가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G 엔솔향에 대한 이 기대감과 LG 엔솔의 성장에 힘입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UNS 플러스와 26억 원 정도의 2차 전지 수주 계약 공시도 발표를 한 만큼 이 LG 엔솔향, LG 엔솔에 대한 수주를 등에 업고 다른 재고사, 다른 고객사들까지 등에 업고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발목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 발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방송에 나오시는 이 전문가분들께서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종목 수익률 약 50%에서 뭐 한 100% 정도 이상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수익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조금 더 투자하셔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G 엔솔의 수주가 고객사가 너무 많아서 빠르게 이 하청업체한테 연이어 수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에 대한 수혜가 이 DA 테크놀로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너무 빠르게 크다 보니 동사가 크고 싶지 않아도 클 수밖에 없는 운동장이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DA 테크놀로지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배대현 팀장님의 종목인데 넷마블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넷마블. 시청자분이 근데 지금 댓글로 질문을 주셨어요. 11만 2천 원의 평균 단가, 비중은 20%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넷마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네네네.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함께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높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높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셨고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은 약 거의 한 60% 정도의 수익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볼 수가 네. 있는데요. 11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네. 하면 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기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든 마이너스 60%, 70%가 난다고 하면 사실 그 전에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뭐 평생을 가지고 갈 주식이 아니라면요. 네. 자, 다만 그래도 우호적으로 보고 그나마 손실폭을 줄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좋습니다.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게임 관리하는 주입니다. 게임 관련 주이고 대한민국의 게임들은 이제 현재는 내수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글로벌적으로 포함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넷마블은 이제 판호 발급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한한령이 해제된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씩은 꾸준히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크게 나온 부분은 없었고 이 판호권 관련해서는 사실 4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기에 정말 막바지로 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정치적인 견해가 많이 있는데 시진핑이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연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도 다시 한 번 더 완화를 하려면 자기의 이미지를 챙기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고 한 번 더 전 세계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판호권이 풀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넷마블까지 좀 챙겨봤고요. 다음 바로 박재성 팀장님. 네, 세아 메카닉스 세아 말씀을 메카닉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란톡에 입장해 주셔서 이 세아 메카닉스 목표가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 그분의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기업 알루미늄 기업입니다. 네. 자, 이 알루미늄 역시 자동차 경량화에 꼭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손절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사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바탕으로 이 자동차 전장,
부품 업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가벼워야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디젤에 대한 차량보다는 30년까지는 전기차, 30년 이후에는 수소차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알루미늄에 대한 이 공급사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보다는 꼭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경량화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뒤이어 준비한 기업도 이 알루미늄에 대한 기업입니다. 자, 이 알루미늄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고 가볍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동차에 있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면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만큼 투자하셨을 때 꼭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아 메카닉스까지 봤고요. 이제 배대현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비메모리 관련주입니다. 테크윙 한번 보도록 테크윙이요?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전문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가 해외 시장에서는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과 이제 샌디스크를 비롯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소자 업체 및 후공자 업체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독점 공급이라는 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일 수도 있는 게 여기서 오히려 시장 자체를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클 수는 없다. 매출에 대해서는 증진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양호한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비메모리 관련 그리고 이제 핸들러 관련으로 볼 수가 있는데 테스트 핸들러 관련으로 시장 진출을 하겠다라고 3월 달에 이제 이야기를 했고 3월 14일 날에 테크윙은 이제 OSAT 업체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그리고 테스트 핸들러 장비 공급 중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21년에 440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807억 달러로 11.1%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적을 수도 있지만 자율주행과 메모리 프로세서의 성장세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네. 하지만 7, 8%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부분에서는 독점을 하고 있고 이런 곳에다가 R&D를 진행을 하고 한 번 더 같이 성장을 해보겠다라고 한 천명을 한 거는 이 파이 자체를 크게 키울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본다고 하면은 꾸준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테크윙까지 마지막 종목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DI 동일 말씀을 DI 동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사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방직 업체이지만 이 자회사 동일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알루미늄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기업인 이 동일 알루미늄에 대한 지분을 약 9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동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충주시에 대한 이 땅 2,200억 투자와 함께 아병기에 대한 세대 계약까지 완벽하게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요. 자, 이 정도 규모의 투자는 기존 방직 업체에서 알루미늄 업체로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기업에 대한 평가를 주식시장에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면은 고점에 대한 부분, 이평선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고점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자, 동사는 기대감으로 크게 급등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제조업인 만큼 천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고요. 자, 주봉상 본다면 이전 매물에 대한 부담, 이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자회사와 이 동사에 대한 이 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현재 시가총액보다는 너무 낮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부각된다면 동사에 대한 주가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I 동일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소개해 주신 종목 중에 탑픽 종목명만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대현 팀장님은요? 네,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을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박재성 팀장님은? 네, 저평가와 메리트가 있는 DI 동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DI 동일로 탑픽 정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종목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